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와 감사와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이어가는 좋은 한류라는 아주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한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제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하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RM도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길지도 자기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문화 강국, 한류 강국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제가 곰곰이 살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인류 공동선에 이바지한 한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고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삶과 행복을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한류라는 것을 제가 그것이 이제 김구 선생님의 꿈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제 감사와 우리나라의 그 감사의 강점을 살리는 한류, 그리고 아름다움의 강점을 살리는 한류, 그리고 희망의 강점을 살리는 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마스크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 우리나라 한류가 그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그런 어떤 우리 군인들, 그리고 또 입양 관련해 가지고 감사한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 말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좀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 코로나19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한류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제 이 지구촌이 뭐냐 하면은 사실 욕망을 통해서 타자를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지구촌이고, 질투가 글로벌화된 그런 세계인데, 페터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라르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류는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한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너무나 자꾸 우리가 이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죠.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 한류가 정말 좋은 한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더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의 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심리감이라고 하는데, 심리감을 당첨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아름다움을 한류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K-뷰티라든지 K-드라마, 무비, K-팝 해가지고 디테일 부분 굉장히 이제 많이 할 게 많은데, 사실 일부 부분들은 지금 강점을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예술 아름다움들을 잘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략하더라고. 저는 이제 이 자연에 대한 경이감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탄감이 아니고, 인공적 예술 작품에 대한 경탄감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어떤 경이감, 그리고 도덕적 아름다움에 대한 고향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류 쪽 관련해서 좀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산이 아름답고 강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컨택트사에서 해외여행 못 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등산 있죠. 산에 등산이나 또 강을 향유하는 거. 서울 같으면 북한산도 있고 한강도 있고, 제가 산 부산에는 또 낙동강도 있고 수영강도 있는데, 이런 우리 주위에 이 강들을 향유하는 그런 어떤 한류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왔을 때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도시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커가지고 도시로 또 멀리 있는 산들이 아주 도시 근방에 소련 북한산처럼 있는 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산과 어떤 강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또 건강을 굉장히 좋게 하고, 우리가 생태적 거리두기를 얘기하지만 사실 오히려 뭐 함부로 야생동물을 해치는 것이 생태적 거리두기지, 등산이나 강을 향유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태적 거리두기를 또 실천하는 것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그거는 역설적으로 생태적 거리둠을 자연을 향유하는 생태적인 참여를 또한 또 거리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일부러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좀 더 등산을 많이 하고 강을 향유함을 통해서 이 등산과 관광 한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아름다움의 한류를 우리가 좀 확장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조나스 할때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고향감이라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도덕적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감동했고, 그래서 도덕적 고향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최근에 그 한국 이상한 나라라는 그런 동영상을 봤거든요. 이 유튜브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그 동영상이 굉장히 제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거의 감동적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왜 감동적일까? 그러니까 제가 딱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동영상이 완전 긍정심리 치료 또는 긍정심리 영화더라고요. 외국에는 긍정심리 영화라는 이런 장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하냐면은 사람이 어려울 때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그,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 영화의 캐릭터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할 때 그 도덕적 고향감을 제공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통 긍정심리 영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한국 그 이상한 나라 그 동영상이 완전히 그런 특성들, 긍정심리 영화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냐면은 그런 캐릭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금모기 옛날에 그 외환위기 때 금모기의 어려움 가운데서 뭐냐면은 그 오히려 자기 금을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 금을 내놨던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굉장히 그 도덕적 아름다움과 고향감을 불러일으키죠. 그것보다 더 멋있는 게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고 때 진짜 엄청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이제 막 그 태안 지역을 닦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자연에 대한 회복 탄력성 보여주면서도 가슴 뭉클한 도덕적 그 아름다움, 고향감을 선사하거든요. 사실 뭐 그뿐 아니고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정은경 그 본부장도 있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도덕적 보양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아름다운 캐릭터들로서. 그리고 뭐 그게 보면 또 마스크를 20개를 83세 된 그 할머니가 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기빙하고, 그게 또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엄청난 도덕적 보양감을 제공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긍정심리 영화에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우리나라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5.18인데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 위기에서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주면서 도덕적 고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리고 우리 촛불혁명, 촛불시, 그리고 또 그 외에 정말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도덕적 고향감을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이 굉장히 회복 탄력성 보여주면서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면서도 굉장히 뭉클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도덕적 고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들이 외국에 참 많이 소개되고 그들에게도 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 탄력성 갖게 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또 도모할 수 있도록
그게 참 우리가 한류를 키워가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와 아름다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희망, 낙관성이라는 그 강점이 한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망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번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의료 한류 쪽에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희망을 우리가 계속 그 강점으로서 우리가 더 유지하면서 낙관성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한류의 성취에 도움이 되고 또 인류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진단 키트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성취도 이루었지만 지금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치료제가 뭐가 있더라 그거 있죠. 지금 렘데시비르가 지금 긴급 승인을 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치료제로서 사실은 이제 조금 닥감받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 치료제까지 사실 낙관성을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K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의료 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대 제약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시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에 굉장히 잘 대응하면서 특별히 이제 어떤 가능성을 열었는데 그 치료제까지, 백신까지 우리가 좀 더 욕심내보는 것이 헛된 욕심이 아니고 어떤 희망의 강점이고 낙관성의 강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렘데시비르보다 더 효능이 좋은 어떤 치료제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나파모스타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파모스타트가 600배나 더 효능이 좋대요. 그래 뭐 어떤 원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이제 몸속에 들어올 때 세포에 침입하려고 할 때 그 어떤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면서 굉장히 그 효과성 있는 원래는 이게 뭐더라 이게 췌장염이죠. 그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효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원래 이제 저는 뭐 성물이 되기 싫어서 너무 나파모스타트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정말 뭔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희망과 낙관성 통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왠지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 같으면 제가 비관적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무슨 선한 거대 제약회사도 없는데 화이자 같은 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자꾸 밤에 자다 보면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그게 사실 긴급 승인을 받았지만 뭐 약간 30분 정도 약간만 좀 더 좀 며칠 정도 한 4일 정도인가 더 좀 치료가 있는 그런 거라서 온전 치료제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렘데시비르가. 그렇다면 이 나파모스타트가 600배 정도 이제 더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임상만 잘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게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통 뭐 암 쪽에도 우리가 임상 통과하면 한 10%밖에 성공 안 때도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도 사실은 지금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왠지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진단 키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워킹스루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효능감을 가지잖아요. 밴드로가 말하는 뭔가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얘기들을 그 성공한 그런 경험들, 뭐 우리 잘났을가 아니라 어떻게 고생 가운데 그 효능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취에 있어서도 낙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어떤 이 K바이오 산업이랄까 이 코리안 한류 쪽에서 물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원래부터 탁월하지만 이 코리안 한류가 이 의학 산업 쪽은 우리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우리 힘을 가지고 낙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말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그 우리 삶을 좋게 하고 웰빙 유다임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진단 키트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그 문화 강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모든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삶과 행복한 삶 도움되는 그것이 이제 한류의 이념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좀 더 감사하는 한류 우리의 감사의 강점을 좀 더 발현하는 한류 그리고 아름다움을 좀 더 발현하는 한류 근데 우리 K-무비나 K-팝이라든지 이쪽을 너무 얘기 안 해서 그렇죠. 다음 기회에 돌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희망과 낙관성을 가진 그런 한류 그런 강점을 살리는 한류를 통해서 정말 그 우리가 좋은 한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한류를 잘 바꾸고 그래서 이 한류가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한 전 지구 공동체의 공동선을 가지고 오고 모든 나라들의 행복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류로 발전하길 바라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